저는 멜라토닌을 구하기도 귀찮고 사기도 싫어요. 그런 분들은 20분 정도 하시면 충분히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난임 환자들이 먹는 영양제나 아니면 또 보조제, 그리고 난소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에 대한 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쭉 불러볼게요. 엽산, 비타민 D, 유비퀴놀, 오메가3, 뭐 아르기닌, 비오틴, 셀레늄 이런 거 언제 먹어요? 그거를 막 시간별로 알람 맞춰가지고 막 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잘 까먹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뭐 음식이랑 같이 드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반드시 뭐 공복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던가 그러지는 않고요. 수용성 말고 지용성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이 함유된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한 번에 다 같이 드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 약인데 그래도 되나요? 약은 3시 식후 30분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그래서 또 짠 걸 한번 골랐어요. 머리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먹는 보조식품들은 이 이후에 설명하는 음식들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보조식품은 음식인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음식을 농축한 거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당연히 좋죠. 그리고 뭐 까먹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적어도 먹을 때 식탁에 놓으면 네. 까먹지 않는다. 이게 제가 호르몬 치료할 때도 그렇고 항상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보카도 역시 네. 슈퍼푸드, 네. 생선 네. 종류에 보통 많이들 함유되어 있습니다. 뭐 연어나 고등어. 저도 견과류를 좋아하는데 견과류가 의외로 많이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다음의 얘기들은요. 제가 논문을 찾아서 약간 좀 과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을 볼 분들은요. 시험관 아기를 하는 분들보다는 난소 기능이 좀 낮아서 시험관 아기에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좀 더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제가 좀 어제 밤늦게까지 좀 찾아봤습니다. 나드 부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퍼브메드에 보면은 배란을 회복시키고 수정대원에서 감수 분열도 회복시키고 수정률도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좋다고 해서 이런 걸 먹으면 나이든 난자의 질을 회복시켜주고 수정률도 좋게 만든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충할까요, 선생님? 쉽게 보충을 하는 방법이 음식으로 보충을 많이들 하실 수 있는데 호두나 땅콩 같은 어떤 견과류 아니면 밀, 뭐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들 삼겹살이나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고기류에도 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에 나오는 요거 여기 보면 이걸 맞은 나이든 쥐는 미토콘드리아 펑션도 좋아지고 항산화 자극도 덜하고 난자질도 좋아지고 DNA 데미지도 준다, 기형 확률도 준다 이렇게 보고가 됐죠. 그래서 해외 직구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주사도 있고 또 견과류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낮다 그러면 상의해서 직구를 하시거나 전구체인 주사를 맞거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난소 기능이 낮아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시노세라피라는 게 있어요. 노화 치료라고 하거든요. 이걸 치료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표에 보면 텔로미어가 쇼트닝하는 거 이건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운동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산화작용, 그 다음에 DNA 데미지, 그 다음에 나이가 드는 것, 그 다음에 프로테인 디스펑션, 미토콘드리아 이상과 인플라메이진이라고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한번 줄이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이거를 설명하면서 난자가 회복된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코엔자임 Q10, 산화 스트레스를 대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물질 중 하나고 아니면 멜라토닌 그리고 뭐 퀘르세틴이라고도 많이들 양파, 블루베리, 사과 껍질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있고요. 의외로 멜라토닌은 어떤 호르몬이죠? 일단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긴 한데 인간의 수면과 관련이 되어 있고 수면 시간대에 많이들 뭐 분비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그 분비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신다던가 이럴 경우에 인위적으로 약물로 보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저는 항산화 물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항산화 물질이 강력하고 이 단계 중에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멜라토닌을 구하기도 귀찮고 사기도 싫어요. 그런 분들은 꼭 20분 정도 햇빛만 잘 쐬시면 충분히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ATP 합성이나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방지시켜주고 난자질을 좋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꼭 코엔자임 Q10은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코엔자임 Q10을 복용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메스꺼움이나 설사, 복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단계 중에요. DNA 데미지, 즉 기형이나 문제가 되는 걸 예방하는 게 있는데 나드 플러스랑 PARP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DNA 손상에 방지를 해주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레스페라트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나 아니면 다른 일부 식물에서 조금 발견이 된 것이고 포도나 아니면은 레드와인, 블루베리처럼 이런 색깔이 있는 어떤 열매에서 좀 많이들 함유되어 있습니다.
와인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네. 적절하게 먹으면 그래도 DNA 데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니까 괜찮은 신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라메이징이라는 게 있는데 노화가 되면서 특정 어떤 배설물들이 나오고 걔네들이 나이가 들면서 염증이 생기는 걸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해요. 약간 번외지만 간헐적 단식 같은 것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근데 간헐적 단식 해본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밥을 네. 먹으면 약간 일하기가 조금 네. 힘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6대 8이라고 해서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먹는다. 14대 10이라고 해서 14시간을 금식하고 10시간을 먹는다. 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칼로리를 제한하는 5대 2라는 것도 있어요. 그 G를 가지고 하루를 굶기고 하루를 먹고 이렇게 한 달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문을 산화 스트레스가 줄고 DNA 데미지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힌트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조금씩 하시는 게 좋다. 우리는 새끼 먹는 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갖고 이럴 때 너무 바쁘고 회식이 잦을 때는 간헐적 단식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시면 어떤 손상된 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제 중에 노빌레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죠?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고요. 귤이나 오렌지 아니면 레몬 같은 라임이나 생자 뭐 이런 데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중에 새콤달콤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의외로 달콤한 것만 빼면 새콤한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표에 나온 것 중에요. 티아플라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선생님? 티아플라빈은 주로 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그래서 홍차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포도, 사과 껍질, 케일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과일도요. 그거는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우리나라 과일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처에서 뭐 포도라든지 아니면 뭐 귤이나 이런 부분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 구하는 것도 물론 한 방법이지만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비만 얘기 잠깐 하면요. 50년간 6배가 증가했는데요. 선생님, 비만이 임신하고 무슨 관계죠? 생각보다 많은 관계가 있고 비만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일단은 그 월경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배란을 좀 저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든 시술이든 어떤 임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뭐 그렐린, 아디포카인 이런 알려진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난자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저하시키고 착상을 좀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그룹은 12주간, 3개월이죠. 12주간 열심히 식단하고 유산소 운동을 60분씩 주 3회를 하게 한 거예요. BMI 30이신 분들이 했으니까 대단했겠죠. 아, 네. 임신율이 2배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비만도 관리가 꼭 필요하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선생님 꼭 먹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엽산,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부가적으로 뭐 이노시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난임 카페를 가면 그 많은 분들이 이만큼 영양제를 먹으면서 물어보세요. 이걸 다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 중에 운동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식사로 극복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정말 새콤한 거 한 개만 잘 먹어도 제가 볼 때 한 두세 개 정도는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내가 먹는 새콤한 걸 농축해서 만든 걸 먹지 마시고 새콤한 과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권장드리는 거죠. 난임 관련 영양제도 뭐 비용적인 부분들도 사실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사실 건강기능식품 개념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비용적 부담을 안고 약을 섭취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운동이나 식이로 보충하실 수 있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단계가 있는데 신뢰도 1단계는 계획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있고 신뢰도 2는 큰 인부 집단을 하는 거 있고요. 신뢰도 3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를 보고하는 거고요. 신뢰도 4는 특정한 전문가가 이거 먹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이 신뢰도 3, 4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다만 실제로 검사를 하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가끔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게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피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게 필요한 걸 그때는 보충하시는 게 확실히 좋겠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먹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고 즐겁게